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2018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했었던 초대전, 개인전, 나는 살고 싶다 전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시 리뷰가 몇 개 남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2018년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시랑 그 다음 전시까지 리뷰를 하고, 그 다음 전시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렸었습니다. 전시 리뷰가 두 개가 남았네요. 이때는 종로구 북촌로 오각길인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삼청동 길 있잖아요. 삼청동 길에서 그 어디야, 정독도서관에서 그 파출소 쪽으로 있는 그 골목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그 쌀집 떡볶이집도 있고, 거기에 그 라인에 있는 갤러리였어요. 약간 반지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1층이랑 걸쳐 있기도 했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개인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전시가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좀 컸었던 전시인데요. 제가 작가 노트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018년 1월 24일 날 쓴 거네요. 쉬고 싶다. 아플수록 쉴 수 없다. 할 일이 많아 짜증난다. 그러면 안 되는데 몸이 안 좋을수록 마음을 잡기 힘들고 짜증이 난다. 하루 종일 제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다 괜찮을 때 작업을 한다. 힘들지만 쉴 수 없다. 무섭기 때문이다. 옆구리와 겨드랑이가 아프고 숨이 답답해서 무섭다. 이번엔 아프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깨어나지도 못할까봐 무섭다. 무서워서 작업을 한다. 더 좋은 나를 남겨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 수 있도록. 나는 살고 싶다. 2012년 얘기했던 나는 살고 싶다는 포괄적인 의미였다. 그때는 더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었고, 작업에 대한 욕망으로 미술계에서 살아남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나는 살고 싶다. 이런 글을 썼었는데, 저는 이전 시를 하면서도 참 정말 신기했던 게, 저는 이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이거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한 13개월 전쯤에 2016년 말쯤에 그 급성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2017년에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기는 했었지만, 이때도 이렇게 막 몸이 막 컨디션이 막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많이 회복이 되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 살고 싶다라는 얘기였는데, 거의 90% 이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미술계에서 살아남고 싶은 얘기인가 보다. 분명 여기 글에다가 그때는 미술계에 살아남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는데 나는 살고 싶다. 물론 이제 포괄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전에 말씀드렸던 소설 말고 다른 소설을 또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맨날 소설만 쓰고 있다 그러네요. 희한하게 진짜로 분명히 나는 A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이 B거나 머릿속에 A라는 생각 자체를 염두해 둘 여지가 없으면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렇고, 아무튼 그런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이때는 제가 여러 가지 글들을 이렇게 전시장에다 놨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썼던 글들을 이렇게 다 놨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한두 개만 써볼까요? 읽어볼까요? 2017년 2월 7일 처음 입시미술을, 그러니까 이때가 제가 심근경색이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죠. 처음 입시미술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어렸을 땐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40도 안 되셨던 것 같다.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초등학교 때 미술을 처음 가르쳐 주셨던 화실 선생님도 일찍 돌아가셨다. 정말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이셨는데 40 전후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다. 심장 문제 이후로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두렵다. 어느 날 조용히 자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때도 자다가 심근경색이 왔었는데 그땐 다행히 내가 통증에 깨어났다. 일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체력이 더 떨어져 그때처럼 버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에 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후회와 미련 없이 갈 수 있을까? 실제로 저를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때 저는 그게 엄청 젊은 나이라고, 물론 그때도 젊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젊은 나이라고는 어렸을 때는 감이 잘 오지 않았었죠. 입시미술 처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도 제가 대학 가기 전에 진짜로 그냥 주무시다가 소리소문 없이 돌아가셨는데, 모르죠 사실은. 우리야 뭐 결과물만 보는 거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다가 가셨을지. 아무튼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앞서 있는 작가 노트에 이야기를 했었던 2012년도 4월에 썼었던 나는 살고 싶다. 여기 이것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살고 싶다. 인간은 무엇을 원할까? 이 평범한 질문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하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내 자신이 뭘 원하는지 내가 알기는 하는 걸까? 꽤 오랫동안 인간과 우주가 왜 생겨났는지 원초적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이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풀릴 줄 알았다. 그 이유를 풀어낼 때까지는 그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지금은 저는 풀었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랜 고민에도 그 이유는 답을 알 수 없었고 앞으로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풀어낸 거지 제가 뭐 확실하게 안다고 얘기하기 좀 힘들죠. 하지만 문득 왜 생명이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생명은 살아있길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생각이 들었을 때 나에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모두 다 살아있길 원한다. 작은 세포 하나하나 생각이 없는 미생물조차도 삶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고귀한 순간은 생명 탄생의 순간이며 가장 큰 죄는 살인이다. 이것은 생존이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이기 때문이 아닐까. 간혹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죽어서도 어디선가 지켜보길 원하는 꽤 모순적인 얘기일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죽으면은 이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내가 나라는 존재가 자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자신의 육체와 죽음과 상관없이 정신의 소멸까지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뭐 다른 사람 얘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삶에 대한 욕망이 컸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언젠가 한 작가 선생님이 내 고민들을 듣고서 너는 신이 되고 싶은 거냐 작업을 하고 싶은 거냐 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내 속마음은 신이 될 수만 있다면 죽지 않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내 작업에는 내 삶과 삶에 대한 갈구와 욕망이 담겨져 있다. 내 욕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가보고 싶다. 네. 이런 글을 썼었네요. 좀 길어지니까 이거 뭐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하지는 않을게요. 자, 전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공간이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좁은 공간인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다른 데서 이제 오픈을 하실 거라고 하는데 좀 좁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공간이 좀 유니크하고 재밌게 전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요게 메인 작품이고 요게 이제 120호를 두 개를 이은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했었던 전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10호 작품이 있었던 거를 이제 120호 크기 두 개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좋았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찾아주시는 분이 많이 없는 작품입니다. 이게 파란색이랑 금색이 섞인 거라서 이게 요 실제 느낌이 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사진이랑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 느낌을 이렇게 뭔가 사진이든가 실제로 설치를 했었을 때도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느낌을 내기는 쉽지는 않기는 했어요. 아무튼 가장 크게 이렇게 작품이 있었고 이 작품이 이제 메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많이 하지 않았었던 작업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있는 작업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도 많이 들어가요. 나는 살고 싶다라는 전시의 메인 작품으로 쓴 이유는 제가 가장 근본적인 힘을 표현을 할 때 쓰는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천체의 모양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아주 근본적인 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이 이 전시 때 가장 먼저 주인을 만났었던 작품이었을 거예요. 그 선생님께서 이 작품을 매입을 하시고 그 이후로 제 작품이 거의 첫 번째로 구입을 한 작품이라고 저는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컬렉터가 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즐겁게 미술 컬렉 생활을 하고 계신 굉장히 제 작품을 소장하셨으니까 물론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 이께서 소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제가 어떻게 보면 아주 가끔 하는 작업이죠. 이렇게 한 터치를 하는 작업인데 이제 크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 터치를 했는데 이제 금색이 들어갔죠. 이때 이전 화려함의 단면 때부터 금색을 섞어서 썼으니까. 자, 그리고
요 공간에 이렇게 작은 그림도 있었는데 요거는 사진상에서 잘 드러나진 않겠지만 금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어가지고 약간 그 초록빛의 그런 영롱한 빛이 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요 10호 작품도 뒤에다가 놨었고, 이게 조금 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작품을 확대한 건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국이 있죠. 네, 자국이 있는데 이걸 내가 터치를 2번을 했나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자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요 맞은편에 여기가 이제 데스크잖아요. 여기 사람이 있고 맞은편에 요 그림이 있었어요. 요 그림은 제가 그때 그 미국에다가 제 키보다 큰 작품을 보낼 때 영상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작품입니다. 미국으로, 지금은 현재는 미국으로 가 있는 작품이에요. 이 당시에 여기 자리에 앉아서 보면 굉장히 예뻤었는데 공간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요때 제가 전시에서 거의 뭐랄까 공개를 하지 않았었던 작품인데, 이게 제가 2010년도에 그렸었던 작품이에요. 크라이라는 작품인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렸었던 작품이죠. 근데 이때 이 작품을 좀 공개를 하고 싶었어요. 좀 전혀 다른 이런 느낌의 작품이 포인트가 되는 게 뭐랄까 전시에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제가 2번 못 그리는 작품이에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린 작품은 딱 요거 한 점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열었을 때 생각보다 너무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놀랐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리고 요 작품도 그러니까 이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도 거의 잘 하지 않는 작품인데 요때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 전시 때 아마 그때 작품을 소장을 하셨을 거예요. 그분도 제 작품을 몇 점을 소장하고 계신 분인데 이 작품도 소장을 하셨고, 이 작품도 네, 이 전시에서 소장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금색을 처음 써서 만든 거였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제가 금색을 지금 물감을 만들어서 쓰잖아요. 근데 이때는 금분을 막 실험을 하던 시기여서 그냥 금분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미디움을 바르면서 바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차이가 없지만 방식적인 방면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란색을 이렇게 점을 찍은 최초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전시를 했었고요. 공간이 이렇게 빨간 벽이 있었고 이렇게 회색 벽이 있었어요. 요게 이제 안쪽 공간이고 그 바깥쪽 공간인데, 바깥쪽 공간 사진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왔을 때 이제 바깥쪽 공간이고 아까 빨간 쪽이 이제 안쪽 공간이거든요. 이때 뭘 전시를 했었냐면은 요 렌티큘러를 전시를 했어요. 렌티큘러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고 자,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파란색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뭐 금색처럼 보이잖아요. 제 그림에서 가끔씩 제가 렌티큘러를 만드는데 이 렌티큘러를 보면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저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도 제가 불의 색이라고 해서 그리는 거고, 요 색도 어떻게 보면 불의 색이잖아요. 근데 반대와 반대는 사실은 같이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바뀔 수 있다. 뭐 흑과 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렌티큘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진짜 사람들이 진짜 원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때 이렇게 여기다가는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엽서 세트도 판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엽서도 꽤 많이 나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 중에는 이렇게 작품 앞에서 제 작가 노트들을 읽으실 수 있게 해놨었고요. 이렇게 보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삼청동 길이 보여요. 그래서 바깥쪽에서도 전시장이 살짝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는 있는데 갤러리는 지금 없어요. 요쪽이 이제 입구로 들어와서 계단으로 내려와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전시장이 있는 구조였었습니다. 오늘은 2018년 2월에 했었던 개인전 나는 살고 싶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오프닝 때 첫날에 이제 메인 작품이 판매가 되고 하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전시에 대한 부담감도 좀 덜기도 하고, 이게 공간이 좀 어떻게 보면 협소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작품인데, 저 나름대로는 그 제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저의 그때 상황에 맞는 저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었던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제가 전시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몸이 아파서 전시를 더 많이 한 것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때 생각은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야겠다. 그리고 싶은 그림 다 그리고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달렸었던 때였습니다. 이 다음 전시는 아마 이제 아트스페이스 H에서 했던 선의 너비라는 전시인데요. 그 전시 리뷰로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